오늘은 시즌2 첫 번째 시간으로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었던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시면 저희가 어렸을 때 마냥 외우라고 배웠었던 첫 번째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를 will 원형 혹은 be going to 원형으로 표현을 하라고 배웠었던 것들의 정확한 차이와 두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돼 있는 우리나라 문법서에 많이 나온 그 내용과 세 번째, 해야 한다라는 표현의 have to 부정사와 should 원형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간대로 본다면 지금을 나타내는 현재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간대가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영어에도 이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영어라는 언어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어의 시제는 몇 개인가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당황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영어의 동사 자체를 변화하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밖에 없습니다. 즉, 영어의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만 존재하고요. 미래형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work라는 단어 가지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현재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이렇게 he works, s를 붙이죠. 즉, 수일치를 하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는 일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3단 변화의 두 번째에 나오는 보통 ed를 붙이게 돼서 he worked, 요게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는 일했다 라고 번역을 하고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work 자체에 s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동사의 꼴을 변화하여 현재와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그렇담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He will work. 보시는 바와 같이 will 이라는 걸 붙이면은 그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분명히 미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동사를 봐보세요. 이 work란 단어를 아까 뭐 현재나 과거처럼 s나 ed를 붙여서 꼴을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 동사 앞에다가 뭐를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였죠. 즉, 조동사라는 것을 활용해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동사 자체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요. 그래서 동사의 미래형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래를 will이라고 외우는데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말이죠. will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그냥 단순히 will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이해가 안 가고 모순된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will만 미래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거를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일 공부를 할 거야. 나는 내일 공부를 할지도 몰라. 나는 내일 공부를 할 수 있어. 나는 내일 공부를 해야 해. 자, 지금 제가 말한 얘네들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네, 당연히 미래죠. 내일 할 거야, 할 수 있어, 할지도 몰라 해야만 해. 미래잖아요.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보시죠.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He will study tomorrow. He may study tomorrow. He can study tomorrow. He should study tomorrow. 그쵸? 어떻습니까? 얘들 언제입니까, 시간대가? 그래요, 미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will만 미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조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맥락만 맞아떨어진다면 언제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He may work. 이 문장의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번역해보면 그는 일할지도 모른다 인데요. 이 말은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걔 지금 뭐해? 라고 물어볼 때 대답으로 아, 걔는 지금 일할지도 몰라
라고 대답하면 이건 현재겠죠? 그런데 걔 내일 뭐해? 라고 물어볼 때 대답으로 걔 내일 일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 미래겠죠?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조동사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대가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will이 미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동사 자체를 변화하여 이렇게 시제를 표현하는데 반해 미래를 표현하는 미래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will, can, may, must, should와 같은 이런 조동사를 빌려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will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흔하게 will이라고 배우는 거지만 다른 조동사들도 충분히 미래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로 인해 이런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봐주세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그는 일한다, 그는 일했다 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은 100% 사실이죠. 일한다 하면은 정말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했다 하면은 이것도 역시나 한 겁니다. 이 둘은 사실입니다. 사실. 정말 일어나는 사실. 하지만 이렇게 조동사를 붙여버리면 will, can, may, must 같은 걸 붙이면 이 녀석들은 사실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일할 것이다, 일할 수 있어, 일할지도 몰라, 일해야만 해? 네, 정도는 다르지만 얘네들은 100%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즉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시제를 나타낼 때 현재나 과거로 나타내거나 혹은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동사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구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냐 가능성이냐 이게 정말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 오후 1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밤 7시에 부산행 열차를 탈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거 탈 겁니다는 will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I will get on the train for Busan at 7 tonight.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will get on. 보시다시피 will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저는 오늘 밤 7시에 부산행 열차를 탑니다. 영어로 말하면 I get on the train for Busan at 7 tonight.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시제를 썼죠. 그런데 이거 언젠가요? 오후 1시라고 가정하고 얘기해 보겠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시제는 현재로 썼지만 7시가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보시다시피 현재 시제를 썼는데도 미래입니다.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산행 열차를 7시에 탈 거예요. 저는 부산행 열차를 7시에 탑니다.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will을 이용하면 뭐라 그랬죠? 가능성이 되는 거랬죠. 그럼 위에 있는 애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기차를 7시에 탈 거긴 한데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런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 문장은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죠. 현재 시제는 100%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랬죠. 그러니까 이 아래 문장은요. 저는 부산행 열차를 7시에 탑니다 라고 말한 건 얘는 이미 표를 끊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7시에 그거 타고 가니까 이미 그러기로 정해놓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100%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정된, 미리 정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니까요. 즉 will을 이용해서 미래를 표현하게 되면은 가능성 미래가 되는 거고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미래를 말하게 되면은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예정된 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자, 들어보세요. 너 오늘 몇 시차 타고 가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 나 7시차 탈 거야 라고 말하면은 7시에 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표를 끊어놓진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표를 이미 끊어놓은 상황이라면 아, 나 7시 차 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왜요? 7시 차를 이미 끊어놨으니까. 그거 타고 가니까요. 이해되시죠? 정해진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 녀석이 바로 현재 시제를 이용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정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많은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혹시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은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지하철 기다릴 때요,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안내방송이 이어집니다. 근데 혹시 그 안내방송에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말합니다. The train for Bukhansan Ui, Tosunsa is now approaching. is approaching을 씁니다. 뭘 쓰지 않고요? will approach를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래가 will이다라는 게 맞다면 그럼 이 방송이 나올 때 전철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올 거니까 이 녀석은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가 will이라면 이거 정답이 will approach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is approaching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아, 반드시 오죠. 맞잖아요. 방송까지 했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is approaching 이라고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will approach 이렇게 해버리면은 올걸? 하면서 우리를 놀리는 겁니다. 올 거야. 오겠지 뭐. 요런 느낌이 된다고요.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is approaching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Because he blank a party tonight. He is cleaning his house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오늘 밤 파티가 열릴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is going to have, will have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땐 이걸 둘 다 똑같이 번역하겠지만 정답은 is going to have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파티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오늘 밤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방을 치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왜 치우고 있겠어요? 맞아요. 열리니까 치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열리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미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be going to 원형과 will 원형의 차이인 거예요. 둘 다 뭐뭐 할 거야, 일 거야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둘은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느냐, will을 이용해서 나타내느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건데 will은 뭐 단순 미래, is going to 요거는 뭐 가까운 미래 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요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까운 미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까운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라기보다는 예정된 미래,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의 미래 요거를 뜻하는 편이 옳겠죠.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요거까지 아셨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should 원형과 have to 원형을 쓰는 거 이거 둘 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말 번역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도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have to 원형이 해야 한다인 이유는 have가 가지고 있다고 이 to 부정사가 해야 할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상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걸. 그럼 현재 시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100%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해야 하는 상황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should 원형은 달라요. 이거는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 라는 게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편이 나아, 하는 편이 좋지 라는 그 의미의 해야 해라고요.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이게 이제 뭡니까?
should를 해요. He should study hard. 이게 이제 should가 좋다고요. 여기다가 have to 쓰면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have to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He had to finish the work by 10. 이런 식으로 10시까지 그는 숙제를 끝내야만 해. 자, 이거는 왜 have to가 난 거예요? 이거 숙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어감을 주는 게 have to인 거니까요. 왜요? have는 현재 시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should는 조동사고. 자, 이쯤 되면은 조금 보이십니까? 우리가 시제 공부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시고서 현재 과거와 미래, 그리고 완료와 진행,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안 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뭐 이런 토픽 있잖아요. 사실 이만큼 들었으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말해야 해서 그래요. 그건 지금 이미 제가 앞에서 한 내용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나오는 토픽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때 현재 시제와 함께 이 내용도 같이 다뤄드릴 테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나중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